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요,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충돌을 당해서 왼쪽 다리 골절을 입으신 분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보고 올까요? 작년 9월 밤 10시경 4차선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시는 중에 좌측에서 오는 택시에 부딪혀 왼쪽 다리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한 달 후 재활센터로 이동했고 현재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며 유일한 목격자는 택시 동승자로 동승자가 신호는 보지 못했으나 택시가 한번 정차하고 출발했다는 진술과 택시기사의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로 나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상태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네요. 현재는 증거가 없어 택시기사의 신호 위반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 질문 내용은 보험사의 합의는 언제쯤 해야 하는 것인지,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수술 비용과 재활센터 비용, 후유장애로 인한 보상비 등을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수술 후 한 달간 간병인을 사용했는데 간병인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어머니께서 직장이 아닌 직장 일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교통사고가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중대과실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중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이런 사고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신 것 같은데,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초록불일 때 건너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든가 신호 위반 이런 걸로 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신호 위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입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명확히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민사적으로도 가해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이런 입증의 문제는 차치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만약에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가해자의 과실이 100%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입증이 안 돼서 무단횡단으로 의율이 된다고 하면 야간인 경우에는 약 40%에서 60%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건의 판결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이렇게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적인 배상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보험 약관상으로 보면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1, 2급일 경우에는 60일, 3, 4급일 경우에는 30일, 5급일 경우에는 15일의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보험 약관상에 정해진 내용이고요.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신체 감정을 받아서 신체 감정의가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내고 얼마 정도의 간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감정 의견이 나오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간병비를 판단해서 지급을 명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증빙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증명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증빙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도시 일용노임이나 농촌 일용노임 이런 일반적인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시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 어머님이 주말에 예식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간헐적으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도시 일용노임이나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 형량을 해서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라 그러면 이런 소득을 증명해서 그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그렇게 높지 않다, 그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도시 일용노임이나 농촌 일용노임 이런 통계 소득을 적용해서 소득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더 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통계 소득으로 노임을 적용할 것이다, 소득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소득 증빙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증거나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이게 무단횡단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많이 다치셔가지고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머님이 이제 고령이시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무단횡단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과실이 많이 잡힐 거라는 거 뭐 이런 걸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후유장애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서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어떤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합의 전에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고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합의는 퇴원하시기 전에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피해자 쪽에서 원하는 금액의 간극이 너무 커서 합의가 어렵다고 하면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계속 이제 뭐 입원을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계속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발생하죠. 그리고 내 과실 비율이 크다고 하면 나중에 그 입원비에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꽤 크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냥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뭐 합의라던가 아니면 배상을 받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험사와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